사회학자로서의 제 관심은 전문 영어와 토박이 언어가 서로 만나고 서로 교차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단점을 상대방의 장점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대공황을 부근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이른바 우리가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 홈리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생겼습니다. 이들은 가난합니다. 집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홀로 떠돕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 유명한 찰리 채플린의 영화에서 등장하는 떠돌이들이 바로 당시 미국에서 호보라고 불렀던 떠돌이 노동자들인데요. 떠돌이 노동자 호보들은 홀로 다녔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었지요. 노숙을 해야 하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잔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어디 위험한 동물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들판을 헤매다가 물이 떨어지게 되면 어디서 물을 구해야 할지,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떠돌이 노동자 호보는 바로 아메리카 대륙을 떠돌면서 그들이 실전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하나둘 얻습니다. 그런데 호버는요, 자기 자신이 얻게 된 세상에 대한 지식을 자기 혼자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호버들은 자기가 세상을 떠돌면서 알게 된 지식을 다른 호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떠돌이 노동자 호버는 나 이외의 다른 떠돌이 노동자들이 노숙을 하면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세상의 지식을 또 다른 호보 떠돌이 노동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떠돌이 노동자는 자신의 경험을 또 다른 노동자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단어로,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그림 문자 방식으로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얻은 지식을 다른 떠돌이 노동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떠돌이 노동자에게 어떤 세상에 대한 지식이 중요했을까요? 어디 가면 물이 있는지, 어디는 잠자기에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이곳은 노숙을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노숙하기에 안전한 곳인지, 그리고 어느 곳에 사나운 개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친절한 사람이 있어서 혹시라도 굶주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청할 수 있을지, 바로 이런 것들이 호버들이 또 다른 떠돌이 노동자에게 남기기 위해서 기호로 만들었던 무수히 많은 사례들입니다. 저는 떠돌이 노동자들의 이런 그림 문자를 보면서 사회학이 이것을 닮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서 함께 공유해서 나에게만 이득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얻게 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면, 사실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그런 것들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 사회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떠돌이 노동자들이 사용했던 이런 기호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유명한 문장을 하나 꼽아 본다면 잠바티스타 비코가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비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것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것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비코의 표현은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불만을 느낍니다. 사회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이 사회 질서, 이 사회 제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그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코가 인간은 자신이 만든 것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코가 은연중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가 만든 사회를 알 필요가 있다.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은 자신이 만든 것만을 알 수 있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토박이 언어와 사회학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서로 겹쳐졌을 때 어떤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을 담고 있는 속담이죠. 우리가 원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개천에서 보다 많은 용이 나왔으면 좋겠다. 개천에서 미꾸라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태어나기를 개천에서 태어났지만 개천에서도 용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건 토박이 언어로 우리의 사회 경험을 토박이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례는 점점 줄어드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 답을 내리기 위해 혹은 탈출구를 찾기 위해선 바로 전문 용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상황을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 사회학에선 그것을 계층 이동성이라 표현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는 계층 이동성이 아주 높은 사회이고 반면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 사회는 계층 이동성이 매우 낮은 사회입니다. 우리가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원한다면, 개천에서 보다 많은 용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 용어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계층 이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토박이 언어로 세상을 표현하는 속담 또 한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라는 속담입니다. 뭔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그 결실이 돌아가지 않고 나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은 그 누군가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가는 아쉬운 상황, 억울한 상황을 우리는 사회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걸 토박이 언어로 속담으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라는 속담으로 표현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라는 사회 현실을 파악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우리의 고민의 단계는 어떻게 하면 재주 넘은 곰이 돈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로 향할 것입니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분석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곰이 재주를 넘는데 정작 돈은 주인이 챙기는 일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영역이 생기고 있다면 그것은 어딜까라는 호기심, 질문, 우리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라는 상황이 못마땅하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전문가 언어는 혹 플랫폼 노동이라 부르는 것이 현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버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토박이 언어로 곱간에서 인심난다라는 토박이 언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심을 지키기 위해선, 인심을 베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은 인심을 베풀 수 있다라는 세상 경험의 이치를 이렇게 토박이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곳간에서 인신남다라고 하는 토박이 언어의 전문 용어를 겹쳐보겠습니다. 사회학의 전문 용어에선 곳간에서 인신남다라고 하는 세상 물정 파악을 우리는 최저 생계비의 문제, 그리고 해결해야 할 소득 불평등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곳간에서 인신난다에는 감정이 살아 있습니다. 정말 인심을 베풀려고 하면 곳간이 채워져야 하는데 내가 인심을 베풀지 못하는 상황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인심이 제대로 통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곳간이 문제이다라고 하는 절실한 감정이 토박이 언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절실한 감정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겠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교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사회학의 전문 용어가 제공하는 최저 생계비라든가 소득 불평등과 같은 분석적 용어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발전된 사회, 좀 더 나아진 사회에 살 수 있는 방법은 토속의 언어와 전문가들의 언어가 서로 활발하게 서로 소통되고 서로 만나고, 토박이 언어와 전문가의 언어가 서로 따로 놀지 않고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와 기회가 좀 더 많아질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언어가 만나서 만들어진 것을 저는 교양으로서의 사회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양으로서의 사회학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토박이 언어의 관점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우리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권력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세상을 바꾸고 싶어도 나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없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서 부당함을 느끼면서 때로는 내가 부당함을 느끼지만 그 부당함에 항변할 수 없고 그 부당함을 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서 뭔가 힘이 없다라는 느낌 때문에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력함은 때로는 우리의 권력 없음에서 기인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무력함의 또한 상당수의 무력함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회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회학을 알면 무엇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한편 이렇게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회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무력감이 우리에게 권력이 없음에서 기인하는 무력감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지금 불만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무엇이라 분석할 수 없음에서 오는, 즉 무지에서 오는 무력함이라고 하면 사회학은 여러분을 무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양으로서의 사회학은 배워서 나 혼자 출세하려고 하는 목적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교양으로서의 사회학은 배워서 남 주는 것이지요. 왜 교양으로서의 사회학은 배워서 남 주려고 하느냐? 지식은 독점되거나 이윤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어야 하는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떠돌이 노동자들이 그 어려운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세상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세상에 대한 지식을 호보 사인을 통해서 남들과 공유했기 때문이죠. 바로 떠돌이 노동자들이 이런 정신을 물려받아서 교양으로서의 사회학은 배워서 남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양으로서의 사회학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토박이 언어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돌연 영웅이 나타나 홀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현진이 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00명의 현인이 생겨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양으로서의 사회학은 한 명의 영웅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으로서의 사회학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토박이 언어의 교훈을 현대에 수용하려고 하죠. 또한 교양으로서 사회학은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많은 영감을 주는 철학자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꼭 꼽고 싶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학교가 이름이 르케이온인데요. 이 르케이온은 오전 강의와 오후 강의로 나눠졌습니다. 르케이온에서 오전에는요, 전문가들을 키우기 위한 전문가용 강의를 수행했고, 오후에는 일반 청강자들을 위한 교양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아주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르케이온과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 대학교는 전문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전문적인 사회학자로 육성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교양 강의입니다. 아주다운 강의가 왜 필요한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꿈꿨던 르케이온의 구상하고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인데요. 그럼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르케이온을 전문가를 기르기 위한, 즉 전문 용어를 가르치는 강의와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교양을 가르치는 오후 강의로 왜 나누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눴습니다. 하나가 에피스테메라고 부르는, 즉 전문 용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식의 형태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전문 용어 못지않게 더 강조했는데요. 그것은 파이데이아라고 부르는 교양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문가를 길러내는 학문적 인식, 즉 전문 용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파이데이아, 즉 교양을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것, 그리고 교양이 시민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파이데이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저는 사회학을 전공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항상 어떤 경우에든 시민의 편일까요?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자신에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좋아하는 어떤 전문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합니다. 권력을 좋아하는 어떤 전문가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요. 지위를 좋아하는 어떤 전문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특정한 지위를 얻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합니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전문가들은 항상 시민의 편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때로 권력자의 편이고, 전문가들은 많은 경우 돈 있는 사람의 편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손쉽게 자기 자신에게 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의 편을 듭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항상 옳은 말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전문가, 권력을 추구하는 전문가, 지위를 추구하는 전문가는 때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문가들이 늘어놓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그 전문가들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파이데이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 점이죠. 교양이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좋은 학교를 다녔다, 말을 곱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교양, 그것은 때로 전문가의 언어는, 전문가들은, 지식인들은 시민의 편에 서지 않고 권력자의 편, 자기 욕심의 편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전문가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선 어떤 전문가가 늘어놓고 있는 전문 용어로 매우 복잡하게 말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발언하고 있는 것인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것을 길러주는 것이 교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이 만든 학교를 오전에는 전문가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교육을 했지만 오후엔 전문가가 되는 목적이 아닌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교양 교육을 실시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학기가 다시 시작되면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만들기 위한 전문 용어를 가르치는 교육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잠시 전문 교육이 방학을 통해 잠시 쉬고 있는 이 동안 이 기회를 통해 저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전문가로서의 사회학이 아니라 교양으로서의 사회학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느끼는 여러분들의 불만, 불평들을 토박이 언어로 표현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사회학자인 저는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세상에 대한 불만, 토박이 언어로 표현된 세상에 대한 불만족을 우리 모두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전문 용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를 구사하고 있는 사람과 토박이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강의와 같은 이 자리에서 보다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기대해 봅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토박이 언어와 전문가의 언어가 서로 교차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연진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골목길에 100명의 현인으로 가득 차서 보다 희망찬 미래를 꿈꿔볼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